네,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제 제가 7월 15일 날 제가 7월 15일 날 올렸던 것 중에 어 찾아보시면은 차기 서울시장 이 사람 나오면은 미통당 당선 확률 90%, 이런 제목으로 제가 올린 게 하나 있습니다. 이게 7월 15일 날 올렸는데요. 벌써 거의 얼추 5개월이 지났죠. 7월 15일이니까. 그 사이에 제가 이제 미통당이라고 올렸는데 그 5개월 동안 그 정당의 이름이 바뀌었습니다. 이제 미통당이라는 당은 없죠. 국민의 힘, 국민의 힘입니다. 그리고 박원순 시장이 벌써 별세한 지 벌써 5개월 가까이 지났다는 게 안 믿겨집니다. 참 세월이 빨라요. 7월 달이었으면은 본격적으로 여름이 시작되기도 전인데 지금 벌써 연말입니다. 12월입니다, 오늘이. 안 믿겨집니다. 너무 세월이 빨리 흘러가가지고, 참 너무 빠르다, 이런 생각을 하는데, 제가 그 당시에 이 말을 왜 꺼내냐면요. 제가 이제 7월 15일 날, 아무도 언급하지 않았던, 네, 아무도 별로 주목하지 않았던, 그때 당시에 제가 7월 15일 날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, 서초구청장 조은희를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시켜라. 네, 그렇게 얘기했죠. 근데 이게 아주 그냥 100% 100% 적중했습니다. 오늘 네이버에 보니까 실시간 검색어에 조은희 서초구청장이 이렇게 상위권에 랭크되어 있더라고요. 이게 뭐지 하고 봤더니 어, 조은희 서초구청장이 막 김종인이랑 같이 이렇게 찍은 사진들 막 이렇게 올리면서 기사들 막 나오면서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한다고 공식 선언을 했답니다. 제가 5개월 그 전에 주장했던 건데 7월 달에 주장했던 건데 현실이 돼 버렸습니다. 뭐 자화자찬하려고 올렸냐 그러시는데 예, 좀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죠. 제가 이제 뭘 말씀드리고자 하냐면은 저는 이제 여기 서초구에 거주하는 오랫동안 거주했던 사람으로서 조은이가 뭐 완벽하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. 제가 구민으로 봤을 때 분명히 좀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사람이긴 한데 그래도 저기보단 낫지 않을까. 지금 뭐 더불어민주당에서 언급되고 있는 사람들보다는 훨씬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. 그리고 제가 정확히 그 7월 15일 날 어떤 주장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얼추 기억나는 것이 이제 몇 가지 이유를 그때 들었을 거예요. 아마 이제 여성 시장이라는 점. 왜 여성 시장이라는 게 좀 메리트가 있냐? 이전 시장이 바로 그 성추행 관련해서 이제 굉장히 불미스러운 그런 좀 안 좋게 이렇게 끝났죠. 임기 못 채우고 그런 식으로. 그래서 아무래도 좀 명분도 그러하고 어, 여성 시장이 아무래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. 그래가지고 이제 그 서울시 안에 그런 성추행 뭐 이런 문제들이 비위가 굉장히 많았다고 그래요. 이런 걸 좀 척결할 수 있는 좀 아무래도 그런 측면에서 여성이 필요하지 않나 여성 시장이 그리고 유일하게 이 서울시에 있는 구청장들 중에 유일하게 이제 보수 우파 정당 소속이죠. 그리고 또 뭐 나름 제가 이제 구민으로 봤을 때 조은희 구청장이 어, 구청장직을 참 잘 수행했어요. 네, 제가 이제 다른 지역을 가봐도요. 인근의 뭐 강남구 같은 경우를 가봐도 강남구 뭐 서초
뭐 다 뭐 살기 좋은 지역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강남구에서도 살아봤고 서초구에서도 살아봤지만 지금 이렇게 보면요. 강남구는 좀 명성에 비해서 좀 많이 좀 떨어집니다. 제가 지금 서초 구민이라고 하는 말이 아니고 큰 대로 하나 강남대로 놔두고 그 건너가면은 강남구고 이쪽으로 건너오면 서초구인데요. 강남구를 제가 이렇게 넘어가서 뭐 강남구 갈 일이 많아요. 병원도 강남구에 있는 병원을 가고 또 무슨 뭐 매장 같은 것도 강남구에 있는 걸 많이 가는데 서초구에 비해서 좀 저는 누가 똑같이 집 주고 너 어디 살래 하면은 저는 그냥 서초구에 살 것 같아요. 강남구로 넘어가면은 좀 뭔가 약간 유흥가 같은 그런 좀 그런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. 좀 주거 전용 지역이라는 느낌보다 아늑한 그런 느낌이 별로 없어요. 그리고 이제 도시 정비 뭐 이런 측면에서도 보면은 서초구는 굉장히 좀 세심한 디테일한 부분들이 많은데 강남구는 확실히 그런 게 좀 떨어집니다. 그런 차이를 많이 좀 느끼게 되더라고요. 그래서 저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은 이게 제가 이제 뭐 미신 같은 거는 잘 믿지를 않는데 그 ESP라는 건 좀 제가 믿거든요. Extra Sensory Perception. 그러니까 좀 번외로 있는 지각 능력 이런 것들을 좀 제가 좀 믿는 편입니다. 그래서 5개월 전에 제가 7월 15일 날 조은희가 서울시장으로 출마해야 된다. 그러면은 당선될 것이다. 라고 주장했던 것도 일종의 ESP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뭐 초능력이라고 하면은 너무 거창하고 약간 좀 그 우리가 이렇게 인지하지는 못하지만 뭔가 감각으로 또 어떤 영감 같은 걸로 맞추는 거죠. 저는 이제 좀 굉장히 좀 성격이 좀 예민한 그런 스타일이어가지고 좀 그런 촉이 좀 많이 발달한 것 같아요.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이제 기억나는 게 여성이라는 또 메리트가 있고 또 일을 잘한다라는 또 뭐 긍정적인 선입관 같은 게 또 형성되어 있어요. 그게 뭐 진위를 떠나가지고 그래도 꽤 뭐 잘하는 것 같아요. 조은희 구청장이.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이제 다만 어, 서울시장이라는 이 자리는 서초구민들만 이렇게 뽑는 참여하는 그게 아니죠. 이제 그게 가장 약점인데 서초구에서 만약에 조은희가 나왔으면은 뭐 당선 확률 99.9%니까 그건 뭐 별 문제가 없죠. 그래서 뭐 지금 또 뭐 구청장 하고 있는 거고. 근데 이제 다만 이제 서울시장으로 나왔을 때 그게 문제인 거죠. 왜냐하면 유권자 중에는 그 아직도 좀 대깨문 또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는 그 맹종자들이죠. 콘크리트 층. 이 사람들은 그냥 당을 보고 뽑거든요. 그러니까 전직 시장이 어느 당 소속이었고 어떤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서울시장 재보선 선거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망각을 합니다. 알고 있어도 또 뽑죠. 또 그 당을 뽑죠. 그러니까 정치 노름 같이 이분법적으로 나뉘어 가지고 내 편, 네 편 뭐 가르고 네,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시장을 뽑습니다. 그렇게 되면은 조은희 구청장도 시장이 되기 어렵겠죠. 네, 원래 원칙적으로는 민주당 당규에도 그 후보를 내면 안 되죠. 안 되는데 분명히 또 나올 겁니다. 뭐 박영선이 나오던 뭐 우상호가 나오던 제가 봤을 때는 다 함량 미달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음, 근데 이제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
아무리 뭐 서울시장으로서 저 사람이 더 뛰어나다고 해도 이 사람, 자기네 사람을 뽑게 돼 있습니다. 이게 지금 뭐 지방자치 제도의 어떤 맹점이기도 한데, 요런 약점을 극복할 수만 있다면은, 조은희 씨가 서울시장이 되는데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네.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, 어, 현 집권당, 집권 여당, 또 서울시의 문제점들, 이런 거를 잘 이렇게 부각시킬 수 있는 사람이 돼야겠죠. 그래야지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이지. 점점 빼다가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. 근데 오늘 이제 조은희 그 구청장이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. 보니까 당당하게 실력으로 이기겠다. 네, 실력으로 이기겠다. 아주 좋은 표현이고 좋은 캐치프레이즈라고 생각을 합니다. 다른 구청장들에 비해서 확실히 이제 서초구청장 조은희가 분명히 뭐 월등하게 잘하는 그런 것도 있고 또 구청을 봐도 차이가 많이 납니다. 제가 이제 관악구 같은데 이렇게 가보면은 진짜 뭐 거리상으로는 서초랑 크게 거리가 뭐 많이 차이 나지 않는데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요. 확실히. 그러니까 뭐 거의 모든 면에서 많이 좀 낙후된 거를 느낍니다. 심지어 방배에서 사당고개 쪽, 사당 쪽으로만 가도요. 동네 차이가 굉장히 현격하게 차이가 느껴집니다. 그래서 이제 이 서초구청장이 서울시장이 되면은 이러한 갭들을 좀 많이 줄이는데 많은 좀 공헌을 하지 않을까. 전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. 근데 이제 좌파들이 이제 능한 게 선전선동을 잘하죠. 거짓 선동. 제가 대표적으로 이제 기억나는 게 오세훈 시장 때 오세훈 시장도 좀 잘했다고 생각을 해요. 근데 오세훈 욕하면서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게 이제 그 세빛둥둥선 뭐 이런 얘기 합니다. 뭐 혈세를 들여가지고 뭐 쓸데없는 거를 이렇게 뭐 만들어놨다 그러는데 팩트는 그거죠. 뭐 민자로 해가지고 뭐 혈세 하나도 안 들어갔고 또 지금 세빛둥둥선 가보면요. 한강에 가보면 사람 무지하게 많습니다. 네, 무지하게 많아요. 이용객도 많고 조명도 멋있고 뭐 반포 쪽에 잠원지구 쪽에 한강 가보면요. 사진 찍을 거 그 세빛둥둥선밖에 없습니다. 외국인들도 많이 오는데 그거라도 없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. 한강에 뭐 볼 게 뭐가 있나. 참 잘 지었다. 청계천도 마찬가지죠. 그건 이제 이명박 시장 때 했던 건데 너무 안타까워요. 좀 그거 보면 뭐 대법원 확정돼가지고 징역 17년이라고 하는데 아주 성공적인 그런 시장으로서 세계적인 도시의 그 시장으로서 평가받는 서울시장 이명박 뭐 대통령까지 했죠. 그런 사람이 이제 17년 확정받고 감옥에 가 있다는 게 또 한때는 또 뭐 무죄를 받았던 뭐 그런 사건이었어요. 근데 정권이 바뀌자 뭐 다시 수사해가지고 뭐 징역 17년이 나옵니다. 좀 코미디 같은 상황이죠, 아주. 조두순이 징역 12년인가 그렇다는데 이명박 대통령은 징역 17년이랍니다. 네, 박근혜 대통령은 뭐 한술 더 뜨죠. 뭐 20몇 년이라고 하고 있죠. 30년인가요? 하여튼 뭐 제정신이 아니에요. 지금 집권하고 있는 애들은 도대체 정권 바뀌면은 뭐 무기징역, 뭐 사형당하려고 그러나? 네, 아무튼 그렇습니다. 그래서 제가 7월 15일 날 그렇게 예언 아닌 저의 생각을 그 당시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이 한 5개월 지나가지고 이렇게 서울시장에 나온다고 공식 선언을 하는 거 보고 좀 뿌듯하기도 하고 좀 자랑하고 싶기도 하고 뭐 그래가지고 한 말씀 드려봤습니다.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인가? 제가 한 2달, 3달 전에 그런 것도 얘기를 했었죠.
윤석열 총장이 야권 후보로 지금 이렇게 지목되는 게 굉장히 이렇게 순수한 시각으로 바라볼 수만은 없다. 어떻게 보면 쟤네들의 그 농간일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. 지금 야권 후보로 지금 뭐 리얼미터 같이 친문, 친여 이런 성향의 그런 여론조사 기관들이 막 띄워줍니다. 윤석열 총장을 띄워주는데 이게 저렇게 해가지고 보면요, 야권 후보가 완전 실종돼 있어요. 윤석열 총장은 정치인이 아닌데 윤석열 총장을 빼고 나면은 야권 후보 지금 뭐 대권 후보로 거론되는 사람들이 다 1%대 지지율을 얻고 있습니다. 뭐 홍준표 같은 사람도 5% 뭐.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쟤네들이 원하는 대선 전략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. 이런 식으로 계속 간다고 하면은 제 비슷한 예가 한 번 있었죠. 바로 반기문 총장. 엄청난 지지율을 얻다가 결국은 출마를 포기합니다. 출마를 반기문으로 다 모여있던 그 지지가 갑자기 이제 출마 포기하고 나니까 좀 지리멸렬해진 거죠. 야권 후보에 있어서. 그때 당시엔 또 여권이었죠. 근데 지금 또 딱 보면은 딱 그런 형국으로 갑니다. 야권 후보는 거의 실종된 상태고 대신 이제 친문 뭐 이런 여론조사 기관 또 언론이 막 이렇게 윤석열을 띄워가지고 띄우는 것도 아니죠. 한편으로는 막 욕하고 잡아 죽이려고 추미애 시켜가지고 직무 정지 때리고 막 이러고 있죠. 막 수사 의뢰 넣고 그러면서 한쪽에서는 또 대선 후보군으로 막 띄웁니다. 올려놓습니다.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결국은 야권 후보만 실종되는 거예요. 나중에 만약에 윤 총장이 사실 윤석열 총장은 임기 채우면은 출마하기도 힘들죠. 뭐 대선 직전에 임기가 끝나니까. 그렇게 해가지고 출마 안 한다고 하면은 아주 진짜 우습게 되는 겁니다. 대선 꼴이. 여권에서는 지지율 20% 고정 그 지지층을 얻고 있는 상태의 그 후보가 단일화를 통해서 나올 것이고 반면에 윤석열로 여론조사 계속 장난치다가 윤석열이 안 나온다 하면은 야권 후보는 그냥 실종되는 거예요. 거기서 지들끼리 아무리 무슨 안철수, 유승민, 뭐 홍준표, 오세훈, 뭐 이 사람 저 사람 나경원 뭐 해가지고 경선 통과해가지고 뭐 컨벤션 효과 같은 거 얻는다고 해도 그때는 늦은 거죠. 네, 그때는 늦게 됩니다.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난 대선 또 재판이 될 수가 있어요. 만약에 그렇게 해가지고 더불어민주당이 또 집권하는데 성공한다. 그때는 뭐 그냥 베네수엘라 되는 거죠. IMF 오고 베네수엘라 되고. 네. 그때 뭐 이제 코로나가 계속 될지도 모르겠지만 안 될지 될지 모르겠지만 네, 아주 끔찍합니다. 뭐 생각하고 싶지도 않고. 네. 아무튼 정신 똑바로 차리고 네, 서울시장 재보선부터 힘을 모아서 저 그 더불어민주당 그 좌파 세력들, 문재인 패거리들을 이제 척결하는데 우리 보수 애국 보수 우파 진영이 힘을 합쳐가지고 네, 잘 서울시장 선거를 또 부산시장 선거도 마찬가지죠. 재보선 선거를 잘 치러내야 될 것 같습니다.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